네, 안녕하십니까. 비도심 지역 간 노인복지 불균형은 얼마나 심각한가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별입니다. 네, 같은 학교 허미지하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평가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학우분들과 지도해 주신 한성민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OECD 국가 대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고령화율인 노년층 비율은 2017년 14.2%에서 2023년 19%에 달하며 현재 지금 초고령 사회로의 그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이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같이 노인복지의 이 지역 간 불평등이 점차 심화된다는 그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 선행 연구들은 첫째,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 간의 불평등을, 둘째, 노인복지 시설 종류에 따른 불균형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노인복지 시설이 불균형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들어가 봤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선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대상으로, 그리고 실제 노인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도심지, 농어촌, 수도권 vs 비수도권, 노인 전체라는 분석의 틀에서 벗어나 비도심 지역 내 진짜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분석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째, 비도심 지역 사이에서 노인복지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존재하는가? 둘째, 불균형한 지역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과연 나타나는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다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목록입니다. 코시스 국가통계포털과 지방재정 365에서 가져왔고, 핵심적으로 다룰 변수는 1번 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와 장기요양 3번 시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 자원 지표인 장기요양 정원, 그다음에 의료기관 약국수, 예산 규모 등이 있고요. 문제 제기에서도, 그리고 방금 데이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생활과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어려운 노인들에게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등급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1에서 3등급 노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간결한 발표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간단히 보험 대상자로 오늘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 데이터를 엑셀과 R을 통해서 전처리하였고, EDA 과정에서는 각 데이터의 지표 수치가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지역 등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태블로라는 BI2를 통해 시각화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회귀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 여기 X축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가 독립 변수이고, Y축인 노인복지 시설 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X축 보험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Y축 노인복지 시설 수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귀모의 통계값을 간단하게 보시면 기울기는 양수로 여기 지금 0.07, 0.09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 있고, p-value의 경우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을 때 이 모형이 유의하다고 보는데, 지금 0.01보다 작으니 유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이 회귀 그래프에서 모든 파란 점들이 빨강색 회귀선에 전부 가깝게 모여 있었더라면, 여기 1200을 기점으로 선행 연구에서 그토록 주장하던 노인복지 불균형은 어쩌면 옆나라 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 산식을 통해 보험 대상자 1000명당 노인복지 시설 수를 지역별로 정렬을 해 보았는데요. 그 격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박스플롯의 전체 범위 자체가
이 가운데 이제 박스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주황색 오른쪽 그래프에서 시흥시에는 보험 대상자 1000명이 118곳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강원도 고성에서는 1000명이 7곳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 대한 시설 분포는 매우 불균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불균형한 형국 속에서 그 정도가 유독 두드러지는 상위 5개 지역 탑5와 하위 5개 지역 바텀5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들은 전국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실제 수요가 가장 과대 공급되고 가장 과소 공급되는 지역들인데요. 실제로 이 지역들만의 공통되는 특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노인복지 자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처리한 정량 지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전 내용을 통해 지역별로 사람 수 대비 노인복지 시설이 과대 공급, 과소 공급되는 만큼 다른 노인복지 자원에서도 과연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크게 3가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원, 그다음 노인복지 예산을 분석하였는데요. 청록색 탑5 지역, 붉은색이 이제 바텀5 지역입니다. 실제로 각 지역의 전체 노인 1000명 대비 의료기관 수, 보험 대상자 대비 장기 요양시설 정원 수, 3번째 탑5, 바텀5 지역들의 노인복지 예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이 과소공급, 과대 공급되는 지역들에서 다른 노인복지 자원 또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즉, 핵심적인 수요와 포괄적인 자원에서 모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2가지 연구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비도심 지역들 사이에서 노인복지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회귀 분석과 보험 대상자 수 대비 노인복지 시설의 비율 시각화를 통해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시설이 불균형한 지역들에서 과연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노인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보험 대상자 대비 노인복지 시설 정원 수, 노인복지 예산 규모 모두 탑5 지역에서 바텀5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한계와 시사점입니다. 한계의 경우 첫째, 노인복지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만 저희는 분석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부 노인복지 자원에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표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둘째, 직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 예산 부문에서 탑5 지역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바텀5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예산 규모고요. 예산 규모 자체는 탑5 지역이 이제 높게 나왔지만 그 지역의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 비율은 이렇게 반대로 나왔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1개년 데이터를 분석을 했기에 혹여 바텀5 지역이 이제 부족하니까 점차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아닌지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시사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불균형 문제를 선행 연구들과 달리 비도심 지역 내 차이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불균형의 이면에는 지방 소멸과 고령화 문제가 자리합니다. 즉, 비도심이 대도심에 비해 노인복지가 부족한 것은 이제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족한 비도심 지역 중에서도 과연 어떤 지역들이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공모전의 취지와 같이 저같이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 데이터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고 다소 부족하지만 이를 데이터로 이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경험과 수상의 영광까지 안겨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후원해주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적가치연구원에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